몽고메리의 소설 빨간머리 앤 제 4장 그린 게이블스의 아침. 앤은 눈을 번쩍 뜨더니 침대에 가만히 앉았어요. 창문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창밖으로는 푸른 하늘 아래 하얗고 보드라운 무언가가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죠. 잠시 멍하니 여기가 어딘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처음엔 뭔가 아주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 좋은 떨림이 느껴졌는데 그 다음엔 끔찍한 기억이 스멀스멀 떠올랐어요. 여기는 그린 게이블스, 바로 그곳이었고 자신이 남자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은 자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침이었어요. 그래, 창밖에는 활짝 핀 벚꽃나무가 있었죠. 애는 후다닥 일어나 맨발로 바닥을 가로질러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창문 덧문을 힘껏 밀어 올렸어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탓인지 뻑뻑하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너무 꽉 끼어 있어서 따로 받쳐놓을 필요도 없었죠. 애는 무릎을 꿇고 앉아 6월의 아침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두 눈은 기쁨으로 반짝반짝 빛났어요. 아,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정말 사랑스러운 곳이잖아요. 설령 이곳에 정말로 머물 수 없다고 해도 상상 속에서는 얼마든지 머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곳은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바로 창밖에는 커다란 벚나무 한 그루가 떡 버티고 서 있었는데 그 가지가 집 벽에 닿을 만큼 아주 가까웠어요. 그 나무는 꽃이 너무나 빽빽하게 피어 있어서 잎사귀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집 양쪽으로는 커다란 과수원이 펼쳐져 있었는데 한쪽은 사과나무, 다른 한쪽은 벚나무 과수원이었어요. 그곳 역시 온통 꽃으로 뒤덮여 있었고 풀밭에는 노란 민들레가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었어요. 아래쪽 정원에는 라일락 나무들이 보랏빛 꽃을 활짝 피우고 있었고 그 아찔할 정도로 달콤한 향기가 아침 바람을 타고 창문 안으로 살며시 흘러 들어왔어요. 정원 아래쪽으로는 푸른 클로버가 무성한 들판이 골짜기 쪽으로 완만하게 경사져 내려가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졸졸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얀 자작나무 수십 그루가 하늘을 향해 가볍게 솟아올라 있었고 그 아래에는 고사리와 이끼, 그리고 숲에 작은 생물들이 자라나며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해주는 덤불이 덮여 있었어요. 그 너머에는 가문비나무와 전나무가 깃털처럼 부드럽게 덮인 언덕이 펼쳐져 있었죠. 그 언덕의 한쪽 틈으로는 반짝이는 물의 호수 저편에서 보았던 작은 집의 회색, 박공지붕 끝이 살짝 보였어요. 왼편으로는 커다란 헛간이 듬직하게 서 있었고 그 너머로 낮고 푸른 들판을 지나 멀리 바라보니 반짝이는 푸른 바다가 살짝 모습을 드러냈어요. 앤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눈길은 그 모든 풍경을 탐욕스럽게 끌어안았어요. 불쌍한 애는 지금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제대로 보며 살아오지 못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곳은 그녀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그 어떤 곳보다도 훨씬 더 사랑스러웠죠. 애는 그 주위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빠져서 모든 것을 잊고 무릎을 꿇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 어깨 위에 손을 얹자 깜짝 놀랐어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소리도 없이 조용히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옷 갈아입을 시간이야. 마릴라 아주머니는 짧게 말했죠. 마릴라 아주머니는 앤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잘 몰랐어요. 그 어색함과 서투름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말투가 냉정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거죠. 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길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앤은 바깥의 아름다운 세상을 가리키며 손을 크게 휘저었어요. 큰 나무지. 마릴라 아주머니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꽃은 엄청 잘 피지만 열매는 별로 안 열려. 작고 벌레 먹은 것들 뿐이야. 오, 저는 나무만 말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아름답지만요. 네, 찬란하게 아름다워요. 마치 세상에 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믿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말한 거예요. 정원, 과수원, 시냇물, 숲, 이 크고 사랑스러운 세상 전부를요. 이런 아침이면 세상이 정말 사랑스럽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시냇물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걸요. 시냇물은 정말 즐거운 친구 같아요. 늘 웃고 있잖아요. 겨울에도 얼음 밑으로 흐르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린 게이블스 근처에 시냇물이 있어서 정말 기뻐요. 어쩌면 저를 여기에 계속 데리고 계시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다시는 이곳을 못 보게 되더라도
그린 게이블스에는 시냇물이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싶어요. 만약 시냇물이 없었다면 여기엔 시냇물이 있어야 하는데라는 불편한 생각이 계속 저를 괴롭혔을 거예요. 오늘 아침은 절망 속에 빠져 있진 않아요. 저는 아침에는 절망할 수가 없거든요. 아침이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잖아요. 하지만 아주 슬픈 건 잠깐 동안이지만 제가 정말로 이곳에서 원해져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상상했었거든요. 그동안은 정말 큰 위로가 됐었는데, 하지만 상상의 가장 나쁜 점은 결국 멈춰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이제 옷이나 제대로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오렴. 그런 쓸데없는 상상은 이제 그만하고 아침 식사가 널 기다리고 있단다. 얼른 세수하고 머리 빗고 창문은 열어둔 채로 이불은 침대 끝으로 젖혀놓도록 해.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렴. 애는 시키는 대로 곧잘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10분도 안 돼서 깨끗하게 세수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닦고 옷을 깔끔하게 입은 채로 아래층으로 내려왔죠. 마릴라 아주머니가 시킨 모든 지시를 완벽하게 지켰다는 생각에 마음속은 포근함으로 가득 찼어요. 다만 이불을 젖혀놓는 것만은 깜빡 잊어버렸지만요. 오늘 아침은 왠지 꽤 배가 고파요. 애는 마릴라 아주머니가 내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젯밤처럼 세상이 그렇게 황량하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이렇게 해가 쨍쨍한 아침이라서 정말 기뻐요. 하지만 저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도 꽤 좋아해요. 어쨌든 모든 아침은 다 흥미롭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으니까요.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여지도 많고요. 그래도 오늘은 비가 안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해가 쨍쨍하면 기분이 좋아서 괴로움을 견디기에도 훨씬 쉽거든요. 저는 지금 견뎌야 할 일이 아주 많다고 느끼고 있어요. 슬픔을 책에서 읽고 그걸 용감하게 이겨내는 상상을 하는 건 좋지만 실제로 겪게 되면 그리 멋지지만은 않죠. 그렇죠? 제발 입 좀 다물어 주겠니? 마릴라 아주머니가 딱 잘라 말했어요. 너는 정말이지 말이 너무 많아. 애는 즉시 입을 꾹 다물었고 그 침묵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마릴라 아주머니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무언가 비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졌죠. 매튜 아저씨도 늘 그랬듯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그건 평소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식사는 아주 조용히 끝이 났어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애는 점점 멍하니 딴 생각에 빠져서 기계적으로 음식을 입에 넣으면서 커다란 두 눈으로는 창밖의 하늘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마릴라 아주머니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마치 이 이상한 아이의 몸만 식탁에 덩그러니 놓여 있고 정신은 저 멀리 상상의 하늘나라에 둥둥 떠다니는 것만 같았어요. 이런 아이를 곁에 두고 싶어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매튜 아저씨는 그 아이를 계속 곁에 두고 싶어 했어요.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마릴라 아주머니는 매튜 아저씨가 어젯밤만큼이나 여전히 같은 마음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매튜 아저씨의 방식이었어요. 한 번 마음에 품은 생각은 아무 말 없이 고집스럽게 붙잡고 절대 놓지 않는 것. 말로 늘어놓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효과적인 그런 조용한 끈기였죠. 식사가 끝나자 애는 간신히 넋을 차린 듯 하더니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설거지는 제대로 할 줄 아니? 마릴라 아주머니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꽤 잘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돌보는 걸 훨씬 더 잘해요. 그건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여기 제가 돌볼 아이가 없다는 게 정말 아쉬워요. 지금도 돌볼 애가 충분히 있어. 너 하나로도 충분히 벅차다. 도대체 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매튜는 정말이지 터무니없는 사람이야. 저는 매튜 아저씨가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애니 풀이 죽은 듯 말했어요. 정말 마음이 따뜻하시잖아요. 제가 아무리 정신없이 떠들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 뵙자마자 저와 마음이 통하는 분이라고 느꼈어요.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너희 둘 다 참 이상한 부류구나. 마릴라 아주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좋아, 설거지를 해도 괜찮다. 뜨거운 물을 아끼지 말고 넉넉히 쓰고 깨끗하게 닦아서 잘 말려놓도록 해. 나는 오늘 아침 할 일이 아주 많단다. 오후에는 화이트 샌즈에 가서 스펜서 부인을 만나야 하거든. 너도 같이 데려갈 거야. 거기서 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도록 하자. 설거지가 끝나면 위층으로 올라가서 침대를 정리해 놓고
애는 마릴라 아주머니의 날카로운 눈길 아래에서도 꽤 능숙하게 설거지를 해냈어요. 하지만 침대를 정리하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애는 깃털 이불과 씨름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어떻게든 침대 정리를 마친 애에게 마릴라 아주머니는 점심 식사 전까지 밖에서 실컷 놀다 오라고 했어요. 애는 얼굴에 화색이 돌며 문 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하지만 문턱에서 갑자기 멈춰 서더니 다시 뒤돌아와 식탁 옆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방금 전까지 빛나던 애네 얼굴이 마치 누가 갑자기 불을 꺼버린 것처럼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왜 그러니? 마릴라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밖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애는 세상의 모든 기쁨을 포기한 순교자처럼 침통하게 말했어요. 제가 이곳에 머물 수 없다면 그린 게이블스를 아무리 사랑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나무랑 꽃들이랑 과수원, 그리고 시냇물과 친해지면 분명 그것들을 너무나 사랑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이미 충분히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너무나 나가고 싶지만 모든 게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어서 우리한테 와. 우리랑 같이 신나게 놀자. 하지만 꾹 참는 게 낫겠죠. 사랑을 해야만 헤어질 때 더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게 정말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곳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사랑할 것도 너무나 많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짧은 꿈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제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흔들릴까봐 일부러 밖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저 창가에 있는 제라늄 이름이 뭐예요? 그건 사과향 제라늄이란다. 그런 종류 말고 선생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요. 혹시 안 지어주셨나요? 그럼 제가 지어도 될까요? 보니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보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발 그렇게 부르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하렴. 하지만 제라늄에 이름을 붙여서 뭘 하겠다는 거니? 저는 사물에도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제라늄 입장에서는 그냥 제라늄이라고만 불리는 게 조금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도 평생 여자라고만 불린다면 싫으시겠죠? 네, 저는 이제부터 얘를 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제 침실 창밖의 벚나무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무나 해서 스노킨이라고요. 물론 항상 꽃이 활짝 피어 있지는 않겠지만 활짝 피어 있다고 상상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살다 살다 별 희한한 애를 다 보겠네. 마릴라 아주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감자를 가지러 지하 저장고로 내려갔어요. 매튜 말대로 얘는 정말이지 흥미로운 아이야. 다음에 또 무슨 엉뚱한 말을 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걸. 나도 조만간 매튜처럼 푹 빠져버릴지도 모르겠어. 매튜는 이미 완전히 홀렸고 매튜가 나갈 때 슬쩍 보인 그 눈빛만 봐도 어젯밤에 했던 말이 고스란히 되풀이되는 것 같았어. 다른 남자들처럼 말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나도 뭐라고 대꾸라도 할 텐데 말이야. 하지만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눈빛만 보내는 남자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논쟁을 하라는 거야? 마릴라 아주머니가 지하실에서 감자를 가득 담아 돌아왔을 때 애는 여전히 턱을 손에 괜 채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다시 상념에 잠겨 있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앤을 잠시 내버려 두고 혼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오후에 말과 마차를 써도 괜찮겠지, 매튜? 마릴라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매튜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앤을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그 눈길을 매섭게 가로채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화이트 샌즈에 가서 이 골치 아픈 일을 말끔하게 끝낼 거예요. 앤도 함께 데리고 갈 거고요. 스펜서 부인이 아마 곧 노바스코샤로 앤을 다시 돌려보낼 방법을 알아봐 주시겠죠. 당신 저녁은 미리 차려놓고 갈 테니 제가 젖을 짜기 전에 꼭 돌아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튜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괜히 말만 낭비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무지 말대꾸조차 하지 않는 남자만큼 짜증나는 일도 없지만 그에 맞먹는 건 입을 굳게 다문 여자뿐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매튜 아저씨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젓갈색 안마를 마차에 단단히 메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와 애는 그렇게 해서 길을 떠났어요. 매튜 아저씨는 마당문을 활짝 열어주었고
그들이 천천히 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마치 혼잣말을 하듯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오늘 아침에 개울가에 사는 제리 부호트가 잠깐 왔었는데 이번 여름 동안 그 애를 우리 집에서 일꾼으로 고용하기로 했어. 마릴라 아주머니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불쌍한 안말의 엉덩이를 채찍으로 인정사정 없이 후려쳤죠. 그렇게 심하게 몰린 적이 없었던 살찐 안말은 화가 난 듯 쏜살같이 길을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마차가 덜컹거리며 빠르게 달려가자 마릴라 아주머니는 힐끗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리고 문에 기대어 서서 여전히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매튜 아저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